이제 AMD의 이제 시장은 아시다시피 데스크탑 PC하고 서버에서 정확하게 인텔이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 IBM PC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PC는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IBM이죠. IBM PC에는 당연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CPU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두 개 다 IBM이 만들지 않았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고 CPU는 인텔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IBM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텔에다가 CPU를 맡겼다가는 인텔이 독점을 하면 IBM한테는 좋을 게 없어서 조그만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AMD죠. 그래서 IBM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X86 아키텍처를 처음에 만들 때 강제로 인텔하고 AMD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게 돼서 AMD가 이제 인텔 X86 CPU를 클론을 만들게 되죠. 컴패터블을 만들게 됩니다. 인텔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다 R&D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면 AMD가 가서 베껴버리니까 인텔과 AMD가 소송을 걸어서 결국에는 이제 AMD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AMD가 이제 AMD 286, 386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03년에는 AMD가 인텔보다 먼저 64비트 CPU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인텔이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2006년부터 이 인텔 코어2 프로세스가 나와서 시장을 획기적으로 이제 잡아버리죠. 싱글 코어가 아니라 멀티 코어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AMD는 ATI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와 칩을 만드는 회사를 54억 달러에 2007년에 인수를 하게 되죠. 지금도 비싼 건데. 그래서 이제 AMD가 인텔과 그 경쟁을 살짝 놓친 그 상황에서 이때 이제 PC 시장에서 인텔이 서버 시장으로 치고 올라와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당시에는 HP 디지털, 써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제품에만 칩을 이제 만들어서 갖다 파니까 R&D 비용에 비해서 칩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인텔은 한번 만들어 가지고 PC에도 쓰고 데스크탑도 쓰고 서버에도 쓰니까 이 규모의 경제 많이 찍어내니까 가격이 막 내려간다는 거죠. 인텔 서버가 거기에 비등하게 성능이 올라가면서 가격은 완전히 다운시키니까 서버 시장이 완전히 인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 시장이 리눅스 시장으로 변화하는데 인텔 서버가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케팅 전략을 맺어서 인텔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전략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2010년대 인텔이 전체 그 CPU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AMD도 자체 그 파운드리가 있어서 자체 이 파운드리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픽 사업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AMD는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2년) 이제 AMD에서 리사수를 불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안 갈 것 같은데 왜 갔느냐? 남들이 다 하는 길을 다 가면 내가 할 게 없지 않냐? 이 AMD 가서 AMD 한번 살려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저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인텔 CEO가 누구였냐면 브라이언 크루자니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AMD 시대는 이제 갔다. AMD는 이제 제기를 못할 회사이니까 새로운 경쟁자인 퀄컴에 집중하자. 완전히 이거는 AMD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리사수가 이제 등장하자마자 리사수가 새로운 분야의 마켓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은 새로운 CPU, 저전력의 작은 CPU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사수가 과거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CPU 제작의 그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CPU를 만들어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납품하게 되고 엑스박스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다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 공로로 인해서 리사수가 2014년에 CEO가 되게 되죠. CEO가 되면서 첫 번째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제품의 품질을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우리는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경쟁자인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요때부터 2012년부터 엔지니어대에서 자꾸 코스트를 생각하게 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적당한 제품을 만드는 얘기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인텔 크르자니크는 이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코스트를 절감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사 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2014년에 앞으로는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 그리고 CPU가 절대적인 IT에서 위치를 차지할 거다 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고성능 CPU를 만들자 해서 라이젠 시리즈, 여러분 다 아시죠? 인텔의 2코어가 최고였는데 이때 이제 4코어, 6코어, 8코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CES에서 리사 수가 정말 획기적인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 라스베가스 CES에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봤습니다. 근데 왼쪽에 인텔 CPU는 2만 불짜리예요, 저게. 오른쪽에 있는 라이젠 CPU가 3,990불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벤치마크를 시행했는데 거의 5분의 1 정도 가격에 라이젠 CPU가 먼저 끝났어요. 뭐 극단적인 이제 벤치마크 얘기했지만 굉장히 싼 제품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고 CPU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미래가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때 또 이 인텔 부스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물어봤는데 인텔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2020년 1월 달에 CES를 보고 나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AMD 주식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위에 있는 파란 것이 인텔의 마켓쉐어고요. 밑에 있는 빨간 게 AMD의 마켓쉐어예요. 저게 이제 2014년부터 쭉 계속 내려갔다가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와가지고 인텔을 앞질리게 됩니다. 1달러, 2달러짜리가 인텔을 이겨서 지금 주가가 이제 엄청 올라갔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 모멘텀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인텔은 자체 파운드리를 고집하는 회사예요. 자체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설계, 제조, 후공정까지 모든 걸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현재 10나노에 머물고 있어요. AMD는 과감하게 파운드리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해주고 외주는 주로 이제 TSMC를 활용을 해요. AMD는 외주를 주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좋은 파운드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AMD는 지금 5나노까지 내려왔습니다. 5나노. CPU의 제너레이션은 10나노, 8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씩 지날 때마다 30조에 필요합니다. 왜냐면 장비를 완전히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노수가 줄어들면 어떤 거가 생기냐, 좁은 스페이스에 더 많은 칩을 더 꼽을 수가 있고 전기가 더 덜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라지고 전기가 덜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MD는 인텔보다 약 2세대를 앞서가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GPU만 아시잖아요. 이 GPU를 대체하는 기술이 뭐냐면 FPGA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 TPU를 만들었는데 이게 FPGA 기술입니다. 그래서 AMD는 엔비디아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FPGA의 1위인 자이링스를 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분야에 이제 포커싱 할 거고, 자이링스하고 M&A를 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와 인텔과 이 양쪽으로 다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시장인 자율주행이죠. 인텔은 자율주행 회사인 모빌아이를 2017년에 인수를 해요. 문제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인텔 안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모빌아이는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고, 이 모빌아이를 통해서 인텔 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또 하나의 도전인데, 애플 M1 칩이 인텔 CPU를 이제 쓰기도 했지만 AMD GPU를 썼어요. 그래서 인텔 M1 칩을 통해서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큰 시장이 날아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텔과 애플 이런 부분이 이제 AMD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MD하고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삼성전자는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요 AP를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GPU에서 그 CPU 안에 들어가는 GPU, 요 GPU 기술을 AMD 기술을 들여와서 새로운 엑시노스 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엑시노스를 2배나 더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크려고 하면 이 CPU의 강자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AMD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AMD가 지금 커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인수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 정도의 현금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AMD는 CPU 시장에서, GPU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갈 만한 그런 회사가 됐고요. 리사수는 이 죽음에서 AMD를 건진 구원투수이자 계속해서 발전을 유지해 가는 이 능력이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CEO로서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리사수가 전 세계 CEO 중에서 가장 봉급이 많은 CEO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AMD 여기까지 하겠습니다.